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제 뒤로 보이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보수 우파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었죠. 오늘은 집회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우한 폐렴 때문에 집회를 오늘은 중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온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가고 국민의 건강이 염려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인데 국민들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정부입니다. 정권이 아니고 정부입니다. 어제 대학 교수들이 성명을 냈었죠. 성명을 내서 지금 이 나라에는 무정부 상태다. 정부는 없고 정권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정권은 본인들, 이너서클, 본인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사랑제에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이 우한 폐렴 사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그래서 뭐 추경도 편성하기로 하고 논의를 했는데 한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로 면전에서 꾸짖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지금 하나 둘씩 다 취합이 됐는데 그 답변들을 보면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대통령인지 그냥 정권 유지를 위한 정권의 수장인지 문재인 정권의 수장인지 그 자체가 좀 헷갈릴 정도로 이 상황인식이 아주 제대로 되지 못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나누었던 야당 대표들과 여야 정당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눴던 얘기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중심으로 한 5가지만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5가지를 거짓말 내지는 동문서답 내지는 정말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의심나게 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초기에 이 사태가 우한 폐렴 사태가 발생한 초기에 대통령은 누굽니까? 본인이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본인은 그렇다면 초기에 왜 이것을 대응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초기에 대응을 했어야죠. 그래놓고 지금은 초기라면 몰라도 마치 남말하듯이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듯이 초기라면 몰라도 실효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실효적이지 않다, 실효적인가 실효적이지 않은가 이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중국인들을 전면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의 64%가 지금이라도 중국인들을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좀 소강 상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중국 인구가 14억입니다. 어느 쪽에 잠복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또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국인들을 전면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데 실효적이지 않다? 혹시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이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 말처럼도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죠. 거기서 시진핑에게 가서 감사의 말을 막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반기 중에 방안해 달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청와대는 이야기하는데 중국 그 브리핑에서는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상반기에 방안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반기에 시진핑이 방안을 해야지 그것이 정권에는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시진핑이 혹시 총선 전에라도 한국을 찾아서 김정은을 다독여서 남북도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그러면은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그 실효성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국민 건강에 대한 실효성을 따지면 지금이라도 중국인들을 입국 금지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들 입국 금지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나라가 지금 현재 71 곳입니다. 71개 나라가 이미 한국인 입국 금지 다 했습니다. 제한 다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면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하면은 다른 나라 입국 금지 대상이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있다.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 71개국에서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인들을 입국 금지를 안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한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오늘 기자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 박용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거 아니냐. 모기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을 방역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박용호 장관이 지금 겨울이라 지금은 겨울철이라 모기가 없다. 그런 어이없는 농담을 받았죠. 어쨌든 그런 이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격으로 우리나라가 방역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못 믿어서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시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라. 이렇게 한교안 대표가 요구를 했죠. 박농후 외교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농담으로 전 국민이 보는 그 브리핑에서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또 특히 이 중국인들의 입국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 오는 중국인보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어이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외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입국 금지시키고 제한하고 하는데 본인은 유럽 출장 가서 6월 달에 한국에서 있을 그 무슨 국제회의에 영국 총리 참석시키려고 영국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경질하라. 한교안 대표가 욕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책임 문제는 상황을 복귀하면서 다시 검토하자. 자, 복귀라는 것은 이 바둑 용어죠. 바둑에서 완전히 승부가 갈리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둬보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고 당신은 어느 부분에서 잘했고 나는 어느 쪽에서 잘못했고 이것을 복귀하는 거죠. 다시 둬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승부가 기울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에서 승부가 기울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승부가 기울은 이 마당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장관들을 교체를 하든지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다 쓰러지고, 국민들 다 쓰러지고 나서 복귀를 해보자는 이야기인지, 지금 당장 이 대선 캠프 출신, 그 어떤 보원 인사로 장관이 돼서 장기 그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박농호 장관은 이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가 있고 복지부가 있는데 박농호 장관은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복지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앉혀서 사태를 총괄 지휘하고 장악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나중에 복귀할 때가 아니고 지금 벌써 사태 진행 중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장관,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지만 이거 야당이 다 협조해 줍니다. 신속하게 인사청문회 거치고 그전에라도 이 직무 대행을 맡겨서 일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복귀하자. 이것이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외교장관도 지금 외교 전문가를 발탁을 해서 강경화 장관은 외교 전문가 아닙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통역 출신이죠. 그리고 유엔에서 좀 일했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외교 전문가를 빨리 발탁을 해서 교체를 해서 제외 국민들을 보살피고 한국인들 입국 금지시키는 나라, 이런 한 나라 다 상대로 일일이 설명하고 딱 그런 조치를 취할 장관을 다시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 끝나고 나서 복귀하자. 이것은 국가 통수권자의 업법이 아니죠. 자, 네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천지다.
전국 곳곳에 신천지 신도들이 있어서 대구와 비슷한 상황이 우려가 된다. 신천지 신도들, 대구 예배에 참석했던 신천지 신도들의 책임도 크지만은 본인들이 이 뜻뜻이 밝히지 않고 하는 그런 책임도 크지만은 지금 가장 큰 책임은 정권입니다. 정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정부 역할을 못하면서. 그런데 이 정권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천지 이야기하고 대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 회피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회피용으로 신천지 대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정권이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죠. 근데 지금 책임 회피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어제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한 것은 마스크 부족 사태입니다. 마스크 부족 사태,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부족 사태는 지금 국민들이 다 체감하고 저도 체감하고 있으니까는 뭐 다른 변명할 여지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청와대가 이것 가지고 언론 플레이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청와대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화를 냈다. 마스크 수급 대책 없이 준비도 없이 덜컥 발표를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대구 가서 마스크 차질 없이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람은 문재인 본인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지시해서 그 다음날 뭐 경제부총리가 서둘러 무슨 뭐 전체 뭐 10% 수출은 10%만 하고 50%를 뭐 간에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업자하고 맞지가 않으니까는 우왕좌왕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청와대는 언론 플레이했습니다.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 대통령 본인이 다 이야기한 것을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자, 이런 사태가 되니까 정말 과연 이 상황에서 정부는 없고 정권만 있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이고 어제 제가 진보 성향의 논객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인 논객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논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보 논객이 어제 정당 대표들과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상당히 어둡고 침체하고 힘이 없더라. 지금 이 상황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이 벌써 마치 자신감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국민에게 준다면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 셈이죠. 이 정권의 무능함이 지금 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송문권의 혼술이었습니다.